앞에 이제 길어서 제가 잘랐는데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소통하라 이런 표현이 좀 맞을 것 같아요. 한번 따라할까요? 긍정적으로 소통하라. 그 소통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러니까 서로 대화하고 서로의 니즈, 필요한 것들을 이야기하고 서로의 마음들을 서로 이야기하지 않으면 굉장히 어려움이 있죠. 제가 우리 청년들 결혼에 관심 많잖아요. 대화 안 되면 결혼 고려해 보셔야 돼요. 소통이 안 되는 부부는 살 수가 없어요. 쉽지가 않다고. 쉽지가 않아. 그러니까 뭐 소통이 잘 안 되면 가정이든 교회든 부부간의 관계든 부모와 자식 간이든 오해가 많이 생기겠죠. 불신이 생기고 관계 단절과 고립, 갈등이 심화되고 외로움과 고립감이 나타나고 스트레스의 증가가 되고 자존감이 하락되고 업무 효율성 및 생산성 완전히 하락되고 창의성 뭐 협업되지 않고요. 소속감 뭐 생기지 않고요. 뭐 편가르기 하고 따돌림이 넘치겠죠. 이런 가정이나 교회나 이런 공동체나 부부관계가 어떻게 유지될 수 있어요? 소통은 인간이 살아감에 있어서 가장 본질적인 거예요. 예수님 항상 제자들하고 질문하고 답하고 자신의 감정을 소통하셨단 말이에요. 모든 문제에 있어서 제자들과 함께 나누셨단 말이에요. 십자가에서 달려서 돌아가실 때조차 소통했으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이 소통이 중요했어요. 우리 원철이는 소통을 좀 잘하는 편인가? 너 수염은 왜 그러냐 요즘? 그런 생각 갑자기 왜 든 거야? 솔직히 얘기해줘. 소통을 해줘. 왜 수염을 기르기로 시작한 거야? 그러니까 어떤 계기가 있었을 거 아니야. 야, 네가 무슨 뭐 모세야 직통계시밖에? 무슨 사고의 흐름 가운데 된 거 아니야. 뭐 유튜브를 봤어요? 거울을 봤는데 너무 잘생겼어? 그럼 왜 수염을 기르고 했는지 얘기를 해봐. 아니 진짜 잘 어울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하는 말이야. 어디까지 기를 예정이에요? 아니 진짜 괜찮아요. 배 타면 딱 좋을 것 같아요. 파이프하고 그 마도로스 파이프 하나 내가 사줄 테니까 드럼을 할 때 그걸 물고 하라고. 아니 솔직히 어떻게 생각을 했는지 모르지만 턱선이나 이런 게 수염을 기르면 상당히 괜찮아요. 이제 진로를 좀 바꾼 거예요. 인생을 막 살기로. 그동안 교회 안에서 바르게 살아왔다가 이제 수염 기르면서 오토바이 하나 살 것 같은데. 난다요 막 이러면서. 네, 그럴 것 같은데 그래요. 일본어는 다현이한테 배우세요. 애니메이션 위주의 일본어를 알고 있어갖고 현장 일본어예요. 그래 아무튼 그쵸. 일본인이에요. 현장 일본어를 알아요. 애니메이션을 배웠고 고무고무 이런 거 이렇게 잘한단 말이야. 그래서 아무튼 원철이 수염 잘 기른 것 같아요. 아니 어울려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참 잘한 것 같아요. 어쨌든 이렇게 소통을 좀 해야죠. 제가 이렇게 그 청년부 설교 이렇게 녹화해서 뜨는데 굉장히 많은 동기들이나 목사님들이 얘기해 주더라고. 강단에서 청년들하고 소통하면서 설교하는 거 굉장히 좋다고. 청년들하고 이렇게 친하냐고 그래서 친한 건 알고 쟤네들이 저를 만만하게 보는 것 같은데요. 먼저 했는데 어쨌든 이런 소통이 되게 중요한데 소통이 중요한 거 다 알죠. 근데 진짜 안타까운 게 뭐냐면 목사님 소통이 중요한 거 아는데 저는 소통이 잘 안 돼요. 소통이 잘 안 되는 건 상대 탓이 아니고요. 내가 부정적인 소통을 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오늘 그 얘기를 야고보서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청년들이든 성도들이 안타까운 게 소통을 하면 계속 단절을 경험하니까 이제 입을 닫는 거거든요. 왜 그러냐면 자기 자신한테 한번 이 말씀을 비추시면 좋은 게 찡찡댄다고 그러죠. 찡찡찡찡. 부정적인 소통이 되게 많아요. 대안이 없는 소통. 제가 누구를 칭찬하는 게 절대 아니고 제가 목회를 하면서 참 어떤 소통을 하든지 대안을 고민하고 대안을 이야기하는 소통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청년부 김영규 부장인데 대화를 하면 문제를 분석하고 나서 문제를 분석하는 거에 끝나지 않고 항상 대안에 대한 소통을 하려고 해요. 근데 소통은 긍정적이고 대안을 제시하는 소통이 돼야 돼요. 예를 들어 봅시다. 오빠 요즘 왜 이렇게 연락이 안 돼? 이러면 부정적인 소통은 뭐야? 너도 안 되잖아. 이게 무슨 소통이 되겠어요? 야 바쁘면 그럴 수도 있지가 아니라 긍정적인 소통을 해야죠. 내가 연락이 안 돼서 많이 속상했구나. 그러면서 대안을 제시해야 돼요. 좀 어떻게 하면 그럼 내가 좀 바빠서 연락을 못했는데 어떻게 하면 이런 부분들을 좀 서로 해결할 수 있을까? 대안을 주고 질문을 줘야 되는데
대부분 소통이 잘 안 되는 가족이나 교회나 뭐 리더나 목사나 이렇게 보면 굉장히 부정적인 소통이 많아요. 특히 목회자들 소통 잘 안 됩니다. 굉장히 부정적인 소통 많아요. 목사님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시면 안 될까? 그럼 뭐 시키는 대로 하세요. 뭐 하나님 뜻입니다. 라든지 아니면 그냥 뭐 이상한 얘기들 하면서 회피한다든지 이러면 상대가 저 사람하고 소통을 하지 말아야겠다고 이야기를 해요. 야고보서에 갑자기 이런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소통의 방법을 야고보 사도가 왜 얘기하냐면 이유가 충분히 있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굉장히 잘 나갔단 말이에요. 이때 예루살렘 교회가 10,000명 정도 모였거든요. 그럼 이때 예루살렘 인구가 100만이니까 10,000명이면 서울 인구가 지금 몇이죠? 한 1,000만 정도 되잖아요. 그럼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으로 옮겨오면 성도가 몇만 정도 모이는 거예요? 10만 가까이 모이는 10만. 대단한 교회. 그런데 이 박해로 인해서 다 쪼개졌죠. 예루살렘 교회가 싹 흩어졌어요. 흩어져 갖고 유대 땅 곳곳으로 흩어지고 헬라 지역 곳곳으로 예루살렘 교회가 다 핍박받아 흩어졌어요. 근데 이 당시에 뭐 핸드폰이 있겠어요? 카톡이 있겠어요? DM이 있겠어요? 뭐가 있겠어요? 아무거 스마트폰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오해들이 많이 쌓여가는 거야. 오해들이. 그리고 자기만 힘든 거지. 핍박받아서 다 흩어졌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자기만 힘든 거야. 그러니까 그리고 사람이 일이 안 되면 남 탓하기가 되게 좋거든. 남 탓. 그때 누가 적극적으로 전도 안 했으면 신고 안 했을 텐데, 누가 그렇게 했으면 했을 텐데,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지니까 오늘 야고보 사도가 우리 야고보서 1장 19에서 20절을 통해서 너희들끼리 소통을 하는데 이런 방식으로 긍정적으로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소통을 해라, 이렇게 방법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 안에서도 제가 진짜 이거 한번 얘기하고 싶었어요. 이 선교 앞두고. 왜냐하면 우리 청년들 부정적인 소통이 너무 익숙해요. 그건 가정의 영향이에요. 100%. 가정에서 그런 소통이 익숙한 거예요. 예를 들어 봅시다. 중고등부 수련회든 뭐 유초등부 성경학교든 유치부 성경학교든 선교든 뭐 아니면 교회 어떤 뭐 MT든 문제가 있을 수 있죠. 그러면 청년이라 함은 그 문제가 있을 때 이러이러한 것들 때문에 힘들었어요. 이런 것 때문에 문제였어요. 그래서 전 다시는 안 갈래요. 라든지 저 이러이러한 게 힘들어서 이건 아닌 것 같아요. 라고 소통하면 청년이란 이름을 반납해야 돼요. 그거 이미 인생 치고 나가지 못하죠. 그런 관점으로 세상을 어떻게 살아요? 최소한 청년이라면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는데 저는 이것을 위해서 이러이렇게 해왔으면 좋겠어요. 이러이러한 어려움들이 있지만 저는 이러이러한 것들을 생각해 봅니다. 이게 청년스러운 말 아니에요? 나이가 어느 정도 있으시고 시대를 살아오신 분들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왜? 인생의 경험을 다 해봤기 때문에 해 아래 새 것이 없는데, 청년은 인생 다 산 것 같은 소통을 하면 안 되는데, 미안한 얘기지만 세수함께 청년들 안에 이런 소통들이 느껴질 때가 정말 많아요. 그러면 한 사람, 청년들 제가 정말 아끼거든요. 너무 안쓰러워요. 그 청년들이 이끌어갈 만들 가정, 그 청년들이 사회에서 구성원으로 살아갈 회사에서의 모습, 자영업을 하든 뭐 전문직을 하든 그런 소통으로 어떻게 대안을 제시하고 문제를 해결하고 가족을 하나로 만들며 자녀의 문제를 해결하고 삶을 끄집어갈 수 있겠어요? 아빠, 우리도 내 친구들 다 해외에 여름에 놀러 가는데 우리 집도 놀러 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뭐 너는 언제까지 그렇게 뭐 맨날 뭐 이렇게 바라는 것만 있을래? 이런 얘기 할 거예요. 똑같이 대안이 있어야 되고 항상 긍정적인 소통을 해야죠. 그래, 한번 같이 고민해 보자. 저는 같이 고민해 보자. 같이 답을 찾아보자. 이 문제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이런 소통이 본질이거든요. 청년다움은 여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어른들은 이런 소통을 점점 연세를 드실수록 못하죠. 그런데 청년들이 70대, 80대, 90대 이미 하늘나라 천성길 바라보는 것처럼 이게 안 좋았어요. 저게 저랬어요. 저게 뭐 문제 있었어요. 뭐 어쩌라고. 내가 묻고 싶어요. 그럴 때마다. 그걸 뭐 어쩌라고. 목사님,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는데 저는 이런 걸 해결해 보고 싶습니다. 이러이러한 게 있는데 저는 이걸 하고 싶어요. 말한 사람이 책임져야 되니까 청년의 때는 말해놓고 책임도 져보시는 거예요. 아멘. 그게 청년이죠. 그게 청년이라고. 그게 청년이라고. 제가 3일교회에서 선교를 갔다, 제주 선교를 갔다 와서 그 간증문을 그
간증 집으로 엮는 역할을 맡았어요. 근데 우리 때만 해도 컴퓨터가 집에 있었지만 프린트가 있는 집이 많이 없었어요. 그리고 우리 때 프린트가 대학교 때 어땠냐면 띠디디디디디 직 띠디디디디 직 띠디디디 뭔지 모르지. 이 잉크 테이프로 돼 있었어요. 뭔지 아시죠? 그 프린트가 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 아이 몰라 다 그런 게 있어 찾아봐. 그런 거였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그걸 맞는다고 해서 집에 프린트도 없는데 그럼 어떻게 했을까요? 그 프린트 있는 친구 집 찾아가서 그리고 그 라벨이 비쌌다고 잉크 라벨이 그거 밤새 사정해서 프린트하고 친구는 워드 치고 나도 치고 일주일을 고생해서 만들었다고. 근데 그런 걸 통해서 우리 안에 제 안에 사람을 설득하는 방법, 사람과 함께하는 방법, 문제가 있을 때 도울 자들을 찾는 방법 이런 것들을 저도 모르게 배우게 되더라고요. 청년은 항상 대안이 있어야 돼요. 선교 가서도 마찬가지예요. 뭐 더워요. 뭐 어쩌라고. 야 이제 앞으로 우리 무조건 그런 애들한테는 막 박아. 뭐 어쩌라고 뭐. 더워요 그럼 뭐 해야 돼? 더워요. 우리 에어컨 삽시다. 제가 알바해서 번 돈 200 있는데 에어컨 삽시다. 그러면 뭐 해주면 돼? 자 박수 칩시다. 사. 그러면 의사이가 얘기해. 설치는 내가 할게. 그러다 막 가스 터지고 새고 막 그러면서 어느새 진로를 바꿔가는 거죠. 에어컨 수리기사로. 인생의 아름다운 또 진로가 열리지 않겠어요? 청년은 대안이 있어야 돼요. 대화할 때. 꼭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알겠죠? 그런 것들이 훈련이 됐을 때 가정에서도 멋진 엄마 멋진 아빠 돼요. 회사에서도요. 뭔가 소통이 다르다고. 그러니까 저는 소통을 좀 해보면 얘가 조직에서 좀 성장을 하겠다. 소통을 해보면 얘가 앞으로 좀 승승장구하겠다라는 게 느껴져요. 긍정적이고 진취적이고 대안을 고민하고 이게 배어 있어요. 그런 친구들은 반드시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조금 더 나은 삶을 추구하고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불평불만하고 불평불만하지 말라는 게 아니야. 뒤에 가서 계속 찡얼찡얼대는 소통하고 있잖아요. 죽을 때까지 찡얼찡얼대. 친구가 아이스크림을 먹는데 나는 그 아이스크림을 먹을 수가 없어. 그러면 뭐라도 해야 돼요? 한 입만이라도 해야 돼. 그래서 한 입 주면 어떻게 해야 돼? 덥석 물어서 반 이상 먹는 거야. 그러면 뺨도 맞고 멱살도 잡히고 그러면서 다져지는 거예요. 내 돈 벌어서 아이스크림 실컷 사 먹으리라. 내가 영플레이 모빌이 너무 가고 싶었다고. 지금은 그게 없어요. 영플레이 모빌은 내 친구, 우리들의 친구. 영플레이 모빌. 얼마나 좋았으면 노래를 외우겠어. 독일에서 직수입한 건데 엄청 비쌌어요. 저 때 가질 수가 없었다고. 그런데 그거 갖고 노는 애들 친구들 보면 다 한 번만 만져볼게. 그러다가 만졌다고 플라스틱이 만지면 떼타냐. 만졌는데 달았대. 그러면서 막 나 때리고 막 이런 애도 있었다고. 그래서 다짐했다고. 그리고 월급 타고 내가 돈 벌 때 어떻게 했는 줄 아세요? 영플레이 모빌을 내가 원하는 만큼 샀다고. 그래서 이혼할 뻔했어요. 이혼할 뻔했다고. 그러면서 깨달은 거예요. 아, 가정이 소중하구나. 얼마나 그런 거. 그러니까 사랑하는 청년들 항상 적극적이고 긍정적이고 대안을 찾고 답을 찾는 소통을 해야 돼요. 청년은 어른이에요. 아멘. 너희들이 이제 사회의 주체자야. 우리나라가 미쳐 돌아가서 다들 30, 40 돼서 결혼하지 성경대로 하면 서영이 지금 애엄마여야 돼. 조혼이 아니에요. 원래 정상적인 결혼이에요. 어른이 되면. 그래 안 그래요? 서영이 지금 배불러 있어야죠. 목사님 8개월째예요 이러면서. 그럴 때 아니에요 진짜.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런 시대가 아니니까. 그렇지만 항상 그런 주체적인 소통을 해야 돼. 그러면 긍정적인 소통, 적극적인 소통, 답을 찾는 소통이 어떻게 시작되냐? 야고보 사도가 기가 막히게 알려줘요. 한번 읽어볼게요. 따라합시다. 듣기는 속히하라. 19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는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듣기는 속히한다는 게 뭐예요? 그 사람의 마음을 내가 마음을 열고 적극적으로 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려고 들으라는 거예요. 겁을 먹지 말고 단절하지 말고 그 사람의 마음을 내가 대화를 통해서 알리라. 한번 따라합시다. 그 사람의 마음을 내가 들으면서 알리라. 그 사람의 마음을 보려고 해야 돼요. 대화의 내용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대화의 내용이 아니라 마음을 알려고 해야 된다. 뭐 이래서 이렇게 교회가 왜 이렇게 더워요? 이렇게 하면
교회가 덥다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이 지금 뭔가 짜증이 났구나. 마음을 보려고 해요. 듣기는 속해하라는 게 그 사람의 마음을 좀 살펴보라는 거예요. 이런 소통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마음 가운데 있는 것들을 나눌 수가 있고 답을 찾을 수가 있고 위로할 수가 있죠. 이런 소통들이 긍정적인 소통이에요. 그리고 말하기를 더디하래요. 따라합시다. 말하기를 더디하라. 그 사람의 말을 듣고 판단을 하기보다는 뭐예요? 그 사람이 이야기하는 핵심이 무엇인지를 잘 관찰하는 거죠. 이런 것을 통해서 서로의 대화들을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반대로 하는 경우가 많죠. 말하기는 속히하고 듣기는 더디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의 마음을 알 수가 없고요. 그 사람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 수 없어요. 그러면 답을 찾을 수가 없어요. 이것이 그 사람이 이걸 사랑하기 때문에 하고 있는 불평인지, 아니면 정말 절망해서 내뱉는 말인지, 아니면 이것을 정말 위로하고자 하는 말인지, 그런 것들을 마음을 살펴봐야지. 그러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 꼭 기억하세요. 누군가하고 대화가 잘 된다는 건 코드가 맞는다는 뜻이 아니에요. 코드는 결혼하면 맞아도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대화가 잘 된다는 건 그 사람이 내 마음을 잘 읽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 차이가 좀 난 사람들하고 결혼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한 20살이나 30살 정도 차이 괜찮습니다. 네, 괜찮아요. 지금 서영이가 몇 살이지? 20살인가? 50. 아이고 큰일 났네요. 그건 아닌 것 같고, 그건 아닌 것 같고. 아무튼 조금 인생을 좀 서로 살아온, 뭐 그런. 그래서 좀 자기 삶 가운데 그런 고백들을 좀 잘 들어줄 수 있는. 그러니까 나이가 어려도 같은 동년배여도 어른스러운 사람 있잖아요. 그럴 수 있죠. 원철이 벌써 수염 기르니까 어른스럽잖아. 한 누가 보면 40, 50대로 안 보여요? 지금? 그럼 이제 얘기를 꺼내면 되는 거예요. 영건이 보세요. 10살 같잖아. 12살, 13살. 그잖아. 야구 공부 주면 좋아할 것 같은. 그렇죠? 그런데 그러니까 대화를 하면 그 사람의 마음을 잘 읽을 수 있어야 한다는. 그래서 따라서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그러니까 그 사람의 원하는 마음을 잘 캐치해주고 이야기하는. 성내기를 더디하라는 것이 아니고요. 여기 보면 성내기를 더디하라. 이건 뭐예요? 좀 뭔가 부정적인 판단을 하기보다 목사님이니까 얘기했잖아요. 답을 좀 찾아주라는 거죠. 성내기를 더디하면서 대화하는 거. 그러니까 뭔가 감정적으로 판단하고 막 부정적인 얘기들을 쏟아내는 게 아니라 항상 대안을 찾는 거야. 대안을, 방법을. 그런 대화를 하려고 청년회부터 연습을 하요. 우리 교회도 그런 소통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뭐가 늦다느니, 뭐가 진행이 빠르지 않다더니, 그럼 그 대안을 내놓으셔야죠. 대안을. 우리 교회는 느려. 그거 뭐 어쩌라고. 느리면 내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에 대한 답이 있어야죠. 너희들이 뭘 어떻게 하라는 답이 아니라 우리 교회는 늦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에 대한 답이 있어야죠. 그건 안 하죠. 왜? 책임을 지고 싶지 않거든. 책임을 지고 싶지 않으면 소통을 하지 마세요. 그건 소통이 아니고 비난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에요. 판단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에요. 조롱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에요. 근데 내가 함께 책임을 지려고 하면 성내기를 더디하면서 답을 얘기할 수 있다고요. 그럴 때 그게 건설적인 대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건설적인 대화. 저도 마찬가지야. 계속 성도들 탓이나 하고 리더들이 제대로 안 쓰니까 뭘 안 되니까 자꾸 이러면 답이 나오겠어요? 근데 제가 정말로 듣기를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면서 성내지 않고 항상 제 마음 가운데 항상 답을 찾고 내가 무엇을 할지를 찾는다면 얼마나 성도들과 교회를 세워가는 것에 있어서 함께 즐거운 마음으로 세워갈 수 있겠어요. 저도 정말 많이 부족해요. 다혈질이고 욱해서 정말 이렇게 말부터 툭 나올 때가 있고요. 가정에서도 정말로 제가 성숙하지 못한 모습들로 소통할 때가 정말 많죠. 그렇지만 우리가 항상 추구해야 될 것들은 항상 모든 대화에 답을 찾고 어떻게 할지를 고민해야 되는. 그래서 그 말을 하면서 내 스스로가 어느 정도 책임을 지려고 하는 성숙한 어른의 모습들이 있을 때, 나이는 30대, 40대, 50대, 60대지만 대화를 들어보면 유아기적 단계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너무 많죠. 근데 그게 아니라 정말로 성숙하게 책임감을 가지고 그것들을 이루어 간다면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그럴 때 여기 보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이게 무슨 얘기겠어요? 반대로 우리가 이 반대로 생각해야겠죠. 우리가 그렇게만 해도 우리의 대화를 통해서 주님께서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우리 청년들 안에 이런 훈련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여보 이번에 카드값이 좀 많이 나왔어요. 이러고 나서 계속 이제 부정적인 피드백 하는 거야. 뭐 당신이 뭐 생활력이 원래부터 없는 건 알았지만 막 그거 답이 없잖아. 근데 건설적인 대화들을 서로 주고받으려고 하다 보면 그 가운데서 답을 찾을 수 있고 듣는 귀가 있다면 그 사람의 마음을 아내가 그런 얘기할 때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하면 그런 얘기를 하겠어요. 그러면 답을 같이 고민할 수 있는 거죠. 그것처럼 우리 교회도 청년들도 좀 건설적이고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지 않으면서 무조건 부정적인 판단부터 내리는 것이 아니라 항상 긍정적으로 내가 어느 정도 책임을 지려는 마음을 가지고 대화를 할 때 선교든 성경학교든 수련회를 준비함에 있어서 굉장히 멋있는 모습이 나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교회 공동체에서 이걸 훈련하는 건 목사님 뭐 여름에 이렇게 시간 보내면 이런 소통법만 갖추고 있어도요 인생에 수십억을 아끼는 거예요. 수십억. 이렇게만 하고 있어도 수십억. 누가 그러잖아요. 목사님은 어딜 가든 왜 그렇게 다이나믹한 사람들과 대화가 이루어지고 일이 많아요? 제가 솔직히 가면 그렇게 대화를 하려고 해요. 예, 그러면 그분들이 마음을 열고 대화하는 거죠. 처음 봐도. 식당에 가도 저는 아줌마하고 얘기하니까 아주머니 식당에서 이렇게 일하시는데 더운데 요즘 어렵지 않으세요? 이렇게 하면서 그 안에 생명력들이 또 이제 느껴질 때가 있어요. 예,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성도님들, 좀 이제 여름 사역이 다 끝나가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좀 건설적이고 서로가 책임을 지고 오늘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 19장에서 19절에서 20절에 얘기한 것처럼 좀 긍정적으로 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항상 성내기를 더디하고 항상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감들을 소망하면서 함께 짐을 지고 답을 찾는 대화들이 우리의 여름 사역의 막바지에 우리를 더 기쁘게 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을 말로 창조하셨고 예수님 제자들과 대화하신 것들 보면 참